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짧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북 출신 맞습니다. 오늘 이북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고향은 평양이시고요. 저희 어머님 고향은 황해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대구에서 결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의 서문시장, 서문교에서 결혼하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이북이고요. 저의 고향은 대구인지 의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향이 평양이라고 그러는 게 맞대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2주년 됐는데 자꾸 아버님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만 있으시면 이곳에 오셨어요. 저쪽을 쳐다보면서 내 고향이 바로 저긴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어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아버님 평양에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평양에 안 가셨어요. 안 가신 이유가 너는 공산당을 몰라. 내가 평양에 갔다 오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척들이 다 죽든지 아니면 내가 공산당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 바보야.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무수히 북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저 사촌들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정식으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네가 공산당이 되든 아니면 북쪽에 있는 사람이 다 죽든 둘 중에 하나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얘기가 짧아지지 않으려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롭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제가 기억해내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2000년 전에 제자가 1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배반을 했어요. 가룟 유다라고. 그리고 11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석가모니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석가모니는 200명 정도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또 불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외롭다는 것은 외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10명이 넘는 최소한 제 눈에는 한 50만 명쯤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외롭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신나는 척하고 힘나는 척하고 여기 서 있습니다. 여건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우리 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친박 신당 말씀을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엄청난 파장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하고 무죄 석방하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엄청난 국민적인 지지와 국민적인 그 성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은 역사이고 진실된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세계 지도자 국가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실 하려고 어제 밤새 여러분들에게 준비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하버드 대학 나온지 몰랐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저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논문 제목이 뭐냐면 일제 Japanese Colonial Policy in Korea,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 식민 교육입니다. 일본 식민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거기 일제시대 때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공산당, 일제시대 때 공산당, 우리 대한민국 공산당,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일본에 대항하는 투사들이 많았어요. 훌륭한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역사가 바로 잡히면 우리가 저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공산주의자였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 쓰면서요,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정말 마음속에 피눈물이 났어요.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국회에서 말이죠, 제가 미통당 전에 한국당인가요? 거기 탈당하고,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다 제 부하 아닙니까? 근데 저 탈당했다고 저하고 와서 커피 마시는 것도 눈치 슬슬 보면서, 공천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눈물. 제가 담담했지만, 이런 싸굴 놈들아, 정치를 어떻게 그렇게 하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저 소녀상 문제가 아니죠. 엄청나게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제가 그때 많이 느낍니다. 예, 저희 아버님 독립운동가예요.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신 하신 거에, 일본 놈이 되거나 아니면 일본 놈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산당, 일제시대 때 공산당들은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산 이념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 이념이 더 강했죠, 사실은. 그 다음에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공산당이 많이 북쪽으로 갔죠. 남쪽에서 뭐 박헌영이도 가고 뭐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북한은 남쪽을 규정하기를, 북한 사람들은 규정하기를, 여기는 일제시대 때 부역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은 공산당. 그래서 자기들은, 공산당은 민족주의자,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은 주체사상,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는 일제의 다 앞잡이들, 일제에 도움을 준 놈들, 일본과 붙어먹고 사는 놈들,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남쪽이다, 남한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솔직히 솔직히 역사책에 의하면 친일파, 예,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야단을 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잔재를 완전하게 청소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불란서의 레지스탕스 얘기를 하면서 불란서는 어땠다, 독일은 어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역사를 우리 국민들한테, 공산당 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남한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 일제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군대에도 있었고 경찰에도 있었고 남쪽에 있었어요. 그건 못지않게 북쪽에도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들, 일본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북쪽에 김일성 밑에도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최소한도 강요의 60% 정도는 일본 시대에 일본에 충성을 했건, 아니면 일본의 관료였건, 일본 사람과 더불어 살았건,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공산주의 정권은 아주 순수한 민족주의자들만 있었다, 일본에 협조한 사람들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대한민국을 떠나서 상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친일파였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여러분 창씨개명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창씨개명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창씨개명하고 살아야 돼요. 다 이름 다 바꿨습니다. 저희 아버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못 다니셨어요. 왜? 창씨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개명을 안 한 사람은 학교를 못 다니게 해서 저희 아버님은 독학하셨다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친일파였어요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준을 엄격하게 갖다 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육당 최남선이나 춘원 이광수나 이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학가들, 대한민국의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친일파로 넘어갔어요. 미당 서장순 이런 사람들 다 친일파 됐어요. 왜? 일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사람들의 푸념은 뭐냐? 나는 일본이 이렇게 빨리 항복할 줄 몰랐다. 일본이 아마 수백 년 가리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공산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자기들은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민족의 정통성이 없다. 이것은 진짜 빨간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DMZ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다는 거는 그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오늘날 그것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한의 대결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공산당과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일성 3대 세습과 우리가 대결의 현장을 여기 DMZ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1950년에 공산당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다 공산화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부산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때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메가더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졌을런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때 제일 공산당 하는 놈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부산을 어떻게 하든지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쓸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1953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DMZ는 여러분 휴전선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휴전했을 뿐이지 전쟁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른 이념 전쟁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을 우리의 모토로 삼고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그리고 공산당과 세습, 3대 세습, 공산주의 세상, 공산주의 북한을 지금 자기들의 왕국처럼,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김일성 부자를 빼고 어떤 사람이 김일성처럼 살고 북한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져요. 지금 남쪽에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기는 마치 낙원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이상한 친일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친미파, 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그냥 미국과 친하다, 한미 무슨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양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도 저 북한의 신문에 제 이름 많이 납니다. 홍문전이라는 놈, 저런 말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침박하고 있다 그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미 동맹 얘기하겠다 그러고, 저는 그 사람들이 제 이름을 거기다 쓸 때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정부가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나쁜 놈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애국심이 있는 놈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이유가, 지금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 근래는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 그런 증거들을 지금 막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가지 무슨 대표기 조작했다, 누가 동인을 뜯어냈다, 여러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정선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한테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저도 87만 원인가, 저도 국회의원인데 지금 월급을 1000만 원 넘게 받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예? 그래도 저 동네에서는 밥 굶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한테도 100만 원을 준대요. 받으셨어요? 가장은 87만 원을 준답니다. 아까 우리 신혜영 국장이 얘기 잘하죠. 예, 베네수엘라가 그러다 망한 거예요.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가 돈 나눠주다 망한 겁니다. 이거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젊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냥 내가 받아먹기 쉬운 꽃감이라고 받아먹고 이놈들이 자기 돈이라고 막 나눠주는 겁니까? 자기 돈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고에 그렇게 모아놨던, 그리고 그거 정말 저 대통령 식비를 아껴가면서 모아놨던 돈을 막 지금 퍼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또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들이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압니까? 지들이 어떤 사람들이 힘든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유태인들이 말이죠. 하는 유태인의 그걸 뭐라 그러죠? 깜빡 잊어버렸네. 코란이 아니고 뭐지? 유태인? 탈무드. 죄송합니다. 역시 훌륭한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우리 보수 우파하면 최소한도 젊은 사람들에게 얘 이놈들아 일을 해라.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 토요일이 있었어요? 일요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하루에 8시간 근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야 니들 우리가 일한 것처럼 4시간만 자고 1년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어딨나 이놈들아 먹고 살 때까지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땀 흘리지 않고 이 세상에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석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금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린 사람밖에 없어요.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은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냈냐 이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최고 재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24시간 일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니들 후발주자들이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 배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지만 앞으로 세계 중심 국가로 가려면 얘네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니들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벌어놓은 거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라,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DMZ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비극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 미래의 가능성, 미래에 대한 우리의 높은 기대, 이런 것들을 이 DMZ에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 이후에 제가 역사책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 통해서 확인했어요. 공산당 애들은 절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굴종하기를 원해요. 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약할 때는 평화를 얘기해요. 자기들이 약할 때는 우리 같이 동맹 맺고 평화롭게 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평화통일, 평화통일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굴종되든가, 우리가 공산주의, 우리가 수천만이 죽어 넘어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모든 사람이 궁극적인 평화를 뺏기는 공산주의 밑에서 살 것인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무슨 저 사람들하고 대화해가지고 대충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예, 대화는 좋아요. 그러나 그 대화의
좋은 결과는 우리가 힘으로 저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저놈들이 아무리 단물로 우리를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세치혀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이 번영과 이 부를 누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DMZ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만 지킨다. 그리고 공산당 놈들은 결국은 우리가 공산화 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어떤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들이 선택할 때, 시장경제를 선택할 때만이 우리가 같이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의 광장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탄핵을 유발하는 촛불 쿠데타의 큰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는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경제력으로, 우리의 정치력으로 압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한시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고, 한시도 저놈들이 말하는 가머리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얘기인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왜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데서 왜 저희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저희 얘기에 청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당원들에게 공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토요일은 어찌되었던 토요일 집회는 저희가 집회라기보다 이제 기자회견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집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우리 당원 동지들 몇 분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5월은 호국의 달인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다음 토요일 날은 거기서 우리가 하기로 잠시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변경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시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공산당을 물리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5월 마지막 토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